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셔서 소갈비찜을 업소용을 소량 계량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맛나게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갈비 찜용 갈비를 4kg 정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수입산 호주산이고요. 보통 미국산이나 호주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핏물을 빼는 해동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 전문점 대형 업장에서는 보통 갈비 삶을 때 한 120kg에서 한 150kg씩 한 번에 가마솥에다가 싼 거 하는데요. 자, 오늘은 소량 계량해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맛나게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입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갖고 왔지만은 이런 데 보면 뼈가루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서 잘 닦아 갖고 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산 찜용 갈비 같은 경우는 보통 업장에서는 흐르는 물에다가 하루 이상 정도는 물에다가 담가놓고 핏물 작업을 하는데요. 가정집에서는 최소 4시간 이상은 찬물에다가 담가 주시고요. 물을 중간에 여러 번 갈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핏물 빼주고 있는 작업을 하면서 밑에 고여 있는 물은 싹 다 빼주신 다음에 다시 물을 받고 4시간 이상 핏물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찜용 갈비를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튀겨 볼 거예요. 자, 튀긴다는 말은 업장에서 튀긴다고 얘기하는데 가정집에서는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서 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찜용 갈비를 튀겨주는 이유는 잡내도 잡아주지만 이 불순물들이나 이 핏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찜용 갈비보다 물을 1.5배 정도 잡아주신다며요. 월계 수잎을 6장 정도 넣어주시고 청주예요. 청주는 종이컵으로 3분의 2컵 약 10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 불에서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핏물이나 불순물들이 이렇게 많이 뜨는데요. 자, 끓기 시작을 하면 이제 중불에서 7분 정도만 튀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찜용 갈비를 튀기는 동안 거품이나 이런 기름기를 갖다가 살짝 걷어내 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찜갈비를 7분 동안 지금 튀겨주면서 기름을 걷어내고 있는데요. 깨끗하게 잘 걷어내 주신 다음에 불을 끄고 깨끗하게 한번 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찜용 갈비를 깨끗하게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찜용 갈비의 뼈 사이나 이런 데 보시면 뼈 가루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선지 핏물이 굳어갖고 붙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또 잡내가 나니까요. 자, 흐르는 물에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셨으면 이제 물기를 빼주시고요. 이제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 물기를 빼는 동안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표 몽고 진간장은 420g 정도만 계량해 주시고요. 황설탕이에요. 황설탕은 90g 정도만 계량해서 잘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롯데표 미림이에요. 미림도 90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생강은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볼게요. 찜갈비에 잡내를 잡기 위해서 간생강도 넣었고요. 자, 간마늘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사항이에요. 자, 업소용 미원은 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맷돌표예요. 자, 후춧가루는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마전사가 다시다를 쓰면서 소고기 함량을 얘기하는데 5%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12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물엿이에요. 자, 16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기름은 40g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나중에 작업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찜갈비 맛을 내줄 부재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2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씨를 빼 주신 다음에 계량을 해보니까 475g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업장에서 갈비찜 할 때 다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망에다가 고추씨, 통후추, 배, 사과, 삼, 월계수잎, 무, 대파, 마늘, 생강, 당근 여러가지의 기타 야채와 부재료를 넣고서 찜갈비 맛을 내주고도 합니다. 사과는 1cm 간격으로 일정하게 잘라서 망에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갈비가 소량 계량이어갖고 뭐 300망을 좀 쓰기는 그렇고, 이게 시중에 파는 이런 종이로 되어 있는 육수 걸름망이 있네요. 여기다가 사과하고 배를 넣어서 같이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사과처럼 씨를 제거해 주신 다음에 35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0망 작은 게 없어갖고 오늘 이렇게 종이로 된 육수 걸름망에다가 전 담고 있는데요. 한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업장에 뭐 작은 300망이 있으면 거기다 한 번에 다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데쳐낸 찐갈비를 밑에다가 먼저 깔아 주신 다음에요, 위에다가 아까 전에 썰어둔 사과하고 배를 위에다가 올려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잘 섞이게끔 잘 살포시 넣으신 다음에요, 물은 5kg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소용 2구짜리 화구고요, 불은 센 불에서 자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도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뚜껑은 닫지 않고 작업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찐갈비에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야채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1개 정도, 약 325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이나 업장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당근이나 무를 갖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깎아주는데, 이런 부분을 왜 깎아주냐면, 이런 부분들이 모서리 부분들이 끓이면서 나중에 다 떨어져 나오면서 걸쭉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서리 부분들을 이렇게 각지게 동그랗게 깎아주시면 좀 탁하지 않게 맑게 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테두리를 깎아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깎는 부분만 보여드리고요, 마전사는 그냥 잘라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도 마찬가지로 겉에 있는 각을 자 동그랗게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는 600g 정도만 준비해서 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찐갈비에 무가 들어감으로써 시원한 맛도 나고 좀 달짝지근한 맛이 나니까요, 무는 60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도 마찬가지로 자 깎는 형태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는 자 마전사가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잘라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 두께는 가로 세로 3cm 두께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산 한우를 쓰시더라도 뭐 질긴 부분이 있고 안 질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더 삶아서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타이밍을 다, 마전사 가는 타이밍을 다 원칙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찐갈비 만드는 총 시간은 80분 작업을 할 거고요, 중간에 한 40분 전에 야채를 넣고 한번 조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양파도 무의 크기만큼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찐갈비들에도 뭐 수입 원산지에 따라서 다 틀려요. 뭐 방목을 했느냐 아니면 사료를 줬느냐에 따라서도 고기 질이 좀 다르겠지만은, 간혹 호주산 같은 경우는 뭐 방목을 해서 키워서 그런 건지 노란 기름이 끼고 고기가 질긴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늙은 소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오래 삶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고기 선택은 잘 하시길 바랍니다. 표고는 10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모양을 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먹기 좋은 크기로 다등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표고가 아무래도 들어가면 나중에 드실 때 표고 향이 나기 때문에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표고가 없다 하신 분들은 새송이 같은 거를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표고 비싸요. 500g 정도에 한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양 내기 귀찮으신 분들은 4등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장에서는 고추씨를 사용하는데, 자 고추씨 대신 청양고추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는 4개 정도, 약 55g 정도만 계량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시고요. 자, 대파는 흰 대부분만 반을 가르지 않고 그냥 통째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잎은 작업 마지막 후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찜갈비에 빠질 수 없는 자 단골 손님 있죠. 자, 대추는 10개 정도, 자, 3은 잘라 갖고 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자 끓기 시작을 하면, 자 불은 중불로 맞춰 주신 다음에 타이머는 80분 정도만 맞춰서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이나 업장에서 뭐 작업하실 때 이렇게 육수망 같은 게 뜨면요, 자 국자로 갖다가 눌러 주십시오. 끓이는 동안 사과하고 배가 충분하게 맛이 우러나왔다, 다 물렀다 싶을 때 정도 돼서 꺼내 갖고 짜서 국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하고 사과를 너무 오래 끓여 갖고 죽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걸쭉하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미리 어느 정도 맛이 다 빠졌다 싶으면
야채망을 건져 갖고 물을 빼주신 다음에 짠 물은 다시 통에다가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환경이 좋지를 못해 갖고 지금 밑에다가 보면 스텐 소쿠리를 깔고 나서 이렇게 짜주시면 더 편해요. 마전사처럼 하면 좀 불편합니다. 80분 동안 지금 작업을 하시면서 지금 한 40분 전인데요. 자, 이때 아까 전에 썰어둔 당근, 무, 양파, 표고 이런 거를 같이 넣고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추하고 삶도 같이 넣고요. 야채하고 무가 충분하게 잠길 수 있도록 잘 섞어서 잘 펴주신 다음에요. 다시 불은 센 불로 다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센 불에서 다시 끓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끓기 시작을 하면 불은 다시 중센 불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밸브 방향은 한 7시 방향 정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찜갈비를 작업을 하시면서요, 고기하고 뼈가 뜯었을 때 잘 분리돼서 뼈가 쏙 빠지면 딱 적당하게 잘 삶아진 거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찜갈비 양념이 어느 정도 많이 졸았는데요, 이 정도 상태에서 먹어보면 맛이 딱 떨어질 거예요. 너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자, 이때 정도 돼서 국물이 어느 정도 자작하게 남았을 때 아까 썰어둔 대파 잎을 넣어 주시고요, 참기름도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기름은 40g 정도만 넣어 주시고요, 대파하고 참기름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한 번만 잘 뒤집어 주신 다음에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짠단짠 하면서도 아주 맛있는 냄새가 아주 코끝을 자극을 하는데요, 여기서 대파가 어느 정도 숨만 죽으면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간을 한번 봐야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잘 나왔나? 이야, 아주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나오네요. 아주 단짠단짠하고 맛이 좋습니다. 소갈비찜이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국물이 이제 자작자작하게 이제 많이 졸았는데요, 이제 불을 끄고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기가 연하게 삶아졌어요. 전골 냄비에다가 좀 덜어서, 자, 영상에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맛있게 보이나요? 여기다가 배추 같은 것도 썰어서 같이 끓여서 먹으면 맛있어요, 아주. 자, 갈비찜이 잘 삶아졌나 한번 뼈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자, 잘 빠지나? 쏙 빠지죠? 자, 잘 삶아졌네요. 아주 고기가 부드럽게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혼자 먹는 게 좀 죄송하네요. 먹어볼게요. 입에서 살살 녹네요. 살살 녹아. 아주 맛나게 응용들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간장 베이스로 한 찜갈비를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은 좀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다대기, 빨간 다대기, 매운 다대기를 만드셔갖고 다대기를 섞어서 만드시면 더 맛있는 갈비찜도 드실 수 있으니까요, 맛나게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루한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